저번에 애니 속 명품 조형 캐릭터들 특집을 했는데요. 거기서 달빛 천사 기대합니다, 후르츠 바스켓도 해주세요 같은 댓글이 달렸는데요. 그래서 이번 영상에서 사람들이 달천이나 후르바를 기대하셨겠지만 그 전에 어떤 분이 코난 공포 특집 해달라고 댓글을 날리셨거든요. 근데 제가 그분 댓글 캡처하는 걸 까먹었습니다. 어쨌든 그래서 오늘의 영상은 날 잡고 계속 보다 보면 뭐 이런 게 있냐며 현타 시게 오지만 가끔 생각날 때 찾아보면 꿀잼인 애니메이션 명탐정 코난에 나왔던 공포스러운 에피소드에 대해 씹으려보겠습니다. 경고, 오늘도 내 맘대로 떠드는 개소리 영상에 어린이 탐조단 혐오가 가득하니 탐정단의 팬이시면 좋아하는 캐릭터 바꾸시길 힘내세요. 명탐정 코난, 현재 에피소드가 1000개가 넘어서 장수만화 반열에 오른 만화지만 오래간만큼 소재가 떨어져서 그런지 1절, 2절, 명절에 큰절에 카카시 4절까지 다 끌어모으고 남았는지 시청자에게 그랜절까지 갈겨버려서 웬만한 에피소드에서 정상적인 인간들을 찾아보기 힘들어 얼탱이 없는 사건 동기들이 다분하고 노잼 에피소드도 많습니다. 허나 과거에는 호러 잔인이라는 단어와 찰떡인 탐정물인 소년 탐정 김전인이나 탐정원 큐와 견줄만 할 정도로 공포스러운 에피소드가 많았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그걸 한번 떠들어보겠습니다. 먼저 볼 사건은 20화 더빙판으로 1기 18화에 나왔던 유령저택 살인사건입니다. 이 사건은 아름이가 비오는 날 어느 저택 앞을 지나가다 그 저택 2층에 보이는 도깨비불을 보고 다음날 학교에 가서 애들 보고 유령 퇴치하자고 하며 5년 전에 거기 살던 집주인이 살해당한 괴담 같은 걸 얘기해줍니다. 하지만 세모가 이 세상에 귀신은 없다며 얘기를 꺼내지만 뭉치놈이 "너 지금 아름이 말 못 믿는 거냐?" 라고 말을 합니다. 그럼 뭉치놈의 골목대장 퉁퉁이도 뛰어넘는 골목 깡패새끼 같은 인성 덕에 아이들은 반협박으로 유령저택에 가게 됩니다. 취지야 어쨌든 유령저택에 온 고스트헌터 꿈나무들, 그렇게 무단 가택 침입을 하면서 에피소드는 시작됩니다. 이 에피소드가 무서웠던 이유는 범인에 해당되는 인물과 유령저택 안의 꺼림칙한 모습 때문인데요. 일단 겉모습만 봐도 "여러분 우리 집에 귀신 나와요" 할 것 같은 비주얼을 가지고 있는 유령저택, 거기에 날씨도 우중충해서 안도 어두컴컴한데 그 안의 인테리어는 그로테스크한 모습의 동상투성이죠. 그런 상황에 앞서 말한 범인에 해당되는 이 머리 긴 노파가 촛대 하나만 의지한 채로 돌아다니는 모습은 그 분위기를 더 살려줍니다. 거기에 화렴점정을 찍은 건 아이들이 화장실을 가든 먹을 거 냄새 맡고 어디를 가든 해서 혼자 돌아다니면 그 애들이 없어지는 공포영화 방불케 하는 연출도 보여주는데요. 이처럼 공포영화 같은 모습에 개인적으로 마지막 이 저택의 비밀이 저는 섬뜩한 느낌도 들어서 첫 번째로 소개해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얘기해볼 두 번째 사건은 50화 더빙판으로 1기 37화에 나온 도서관 살인사건입니다. 저번에 고량주 잘못 먹고 해버린 급성장의 맛을 못 잊어버리고 고량주만 생각하던 코난은 친구들과 함께 도서관에 있는데 그 순간 갑자기 들이닥친 경찰. 코난 일행은 엘리베이터를 타려 하지만 정원은 7명인데 뭉치새끼가 자기만 빼고 숫자 세면서 "아니 7명인데 왜 작동이 안 돼?" 투덜거립니다. 땜빵이랑 같이 생각머리도 나. 경찰이 온 이유는 도서관 직원이 행방불명이라서였습니다. 그 말을 듣고 사건의 냄새를 맡았는지 화장실 존버메타로 도서관에 남는 코난 일행. 허나 아무도 없는 줄 알았지만 갑자기 작동하는 엘리베이터, 그리고 그곳에는 도서관 관장님이 타 있었습니다. 일단 여기서부터 무섭네요. 그러고는 책을 보며 행방불명된 직원의 이름을 말하고는 웃는 관장님. 사이즈 보니 이 사람이 직원을 근데 여기 미안해요. 얘 이런 족같은 그래도 어찌 빠져나와 진상을 밝히려고 조사를 이런 그래도 어케어케 진상을 밝힌 코난. 아무리 뭉치져 뚱땡이 새끼가 초등학생 곱빼기 사이즈라고 해도 40kg, 다른 애들 몸무게 다 합쳐도 얼추 100인데 작동이 안 되었던 엘리베이터가 뒤늦게 생각나서 찾아보니 시체는 엘리베이터 위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범행 동기는 마약 거래하는 걸 들켜서였습니다. 이 에피소드가 무서웠던 이유는 앞서 말한 에피소드와 비슷하게 범인의 비주얼이 가히 압도적이라고 해도 손색이 없어서였는데요. 노후 계획을 미드 브레이킹 배드나 남부의 여왕을 보고 배운 것 같은 라이브러리 카르텔 관장님은 나타날 때마다 특유의 음산한 400원을 뜨면서 추격하고, 아이들 몰래 다크사이트 쓰면서 지켜볼 때는 거진 모노노케 히메에 나오는 성순이급 요괴입니다. 거기에 영화 극한 직업에서 마약하는 놈들은 눈에 뵈는 게 없다고 했는데 그 말 따라 이런 비주얼로 틈틈이 기회를 노리며 초등학교 1학년인 아이들을 줄로 암살하려는 라이벌리 카르텔 관장님. 진짜 막바지에 엘리베이터에서 해 뜨는 것 마냥 나타나며 밑으로 흘려보는 모습은 공포라는 단어가 정말 잘 어울리는데요. 이렇게 비주얼이 정말 무서웠던 두 에피소드, 그리고 다음에 알아볼 에피소드도 이처럼 한 비주얼 하는 에피소드입니다. 다음에 알아볼 에피소드는 136화 137화 더빙판으로 2기 37화 38화를 차지했던 유령성 대모험 사건입니다. 이게 우리나라 로컬라이징은 무슨 보물찾기 마냥 제목을 지어놨지만 원제는 푸른 고성 탐색 사건으로 시작부터 할마단하게 탐정단을 비추며 탐정단은 캠핑을 하려는 듯합니다. 하지만 장미까지 키우느라 원투데이는 오락가락 하시는지 박사님이 텐트를 까먹어 캠핑 일정은 캔슬. 그렇게 돌아가는 길 어느 성을 보게 되고, 일본에서 보기 힘든 서양식 성을 보고 생머리가 땜빵이랑 날아가 버린 돼지생기는 빠꾸 없이 무단 침입을 하고, 그게 연이되어 성주인은 박사님이 똑똑하단 말을 듣고 수수께끼를 풀 겸 성에 초대합니다. 그리고 이 성의 가족 구성원을 보게 되죠. 이 집의 아들부터 마님 느낌의 문말려 여사님. 이게 웃기려고가 아니고 로컬라이징 문말려로 했습니다.
어쨌든 그렇게 여사님의 요즘은 뭔가 킥킥 바뀌어 여건 같은 것도 옛날이랑 달라 같은 라떼 토크를 듣는 일행들, 그리고 일행들은 이 성의 수수께끼를 풀어나가죠. 이 에피소드가 무서운 이유는 이 문말려 여사님 때문인데요. 이 문말려 여사님은 이 성의 보물을 탐하여 진짜 문말려 여사님을 죽이고 진짜로 위장한 진짜 못 말리는 문말려 여사님입니다. 그런 이미 사람 목숨을 가볍게 여기는 쓰레기 같은 범인은 20년 동안 살면서 대부분 성 안의 비밀 통로를 통달해 손쉽게 일행들을 추격해오며 에피소드 초반부터 코난은 행방불명되고 경찰에 신고하려는 박사님은 뚝배기가 깨져서 죽을 뻔도 합니다. 그런 주요한 캐릭터들을 실질적으로 위협했던 문말려 여사, 거기에 성이라는 분위기와 깔리는 부금 때문인지 개인적으로 코난 미스테리 쪽에서는 올타임 레전드라고 생각하는 모여든 명탐정 에피소드 분위기도 나고, 초반에 코난이 없어짐에 따라 대부분 그걸 이끌어가는 게 장미라 색다른 느낌도 받을 수 있어서 재밌는 에피소드로서도 추천드릴 만한 것 같네요. 허나 제일 무서운 건 역시 문말려의 비주얼. 끝에 코난이 돌아와 아까 라떼 토크로 범인인 걸 추론해 성의 수수께끼를 알려주고 그 뒤에 보이는 광기 어린 모습은 아까 말한 에피소드와는 다르게 기괴한 느낌을 주는 에피소드였습니다. 이렇게 범인들의 비주얼이 무서웠던 3개의 에피소드를 알아봤는데, 이번 에피소드는 범인의 비주얼보다는 분위기로 압도하는 에피소드입니다. 그 에피소드는 코난 184와 더빙판으로 3기 25와 26화였던 저주가면은 차갑게 웃는다입니다. 이 에피소드는 다행히 탐조딸은 안 나오고 시작부터 앞서 말한 코난 특유의 미스터리 부금을 깔고 명작 냄새를 풍기며 시작합니다. 유명한 가족 포함 여러 인물들이 모이고 메이드들이 좌우대칭으로 나오며 사람들을 마중합니다. 머리 모양 안 바꾸면 폭발사고 나겠네요. 어쨌든 그 저택은 한때 유명한 가수로서 이름을 날렸던 스오 베니코, 한국어 최문자 씨의 저택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저택 안에는 기괴해 보이는 여러 나라의 가면들과 기괴한 끝판왕인 웃는 가면 여러 개가 있었죠. 그런 상황, 이 가면은 셔블 가면이라는 말을 하며 나타나는 라푼젤 엄마 스타일의 최문자 씨, 이 사람 죽습니다. 그리고 그 사건 현장은 앞서 말한 셔블 가면이 널브러진 그냥 보고만 있어도 공포스럽고 기괴한 모습이었죠. 이 에피소드는 가면이라는 공포 요소로 자주 쓰이는 소재를 이용해 초반부터 미스테리한 분위기를 풍기며 공포심을 자극할 뿐 아니라 코난 꿀잼 요소인 밀실살인, 저택이란 배경, 거기에 기발한 트릭과 범인의 사연도 불쌍한 레전드 에피소드여서 나중에 피해자가 계기끼였던 사건 2탄 준비 중이니 그때 풀어보겠습니다. 어쨌든 그렇게 다음으로 넘어가면 다음으로 알아볼 에피소드는 274화, 275화, 더빙판으로 5기 1화, 2화에 나온 유령주택 사건입니다. 럴수 이럴수가 유니콘 살인병기에게도 무서운 게 있었습니다. 그건 귀신. 때는 유니콘 살인병기가 아파서 아라이드 선생님에게 진찰을 받고 집으로 가려는데 그때 마침 귀신 얘기가 나오고 유명하는 세상에 귀신이 어딨냐 라고 말하지만 갑자기 뒤에서 문말려급 비주얼의 할아버지가 이 세상에는 귀신이 있다며 내가 사는 아파트에 귀신이 나온다고 합니다. 그 말을 듣고 어디 갔다 하면 사람이 죽는 킬링머신 패밀리는 할아버지의 맨션에 가게 됩니다. 그것은 짱구의 와르르 맨션보다 더 낡아 보이는 와르르 쾅쾅 맨션이라 사람들은 여기서 귀신이 안 나오면 크게 더 이상하다고 생각하고 있을 때 할아버지는 여기서 나타나는 이상현상을 말해줍니다. 변기물이 빨개지고 창문에 사람 형태가 나타나고 오밤중에 TV에서 화상 입은 여자가 나타나는 등 여러가지 일이 나타난다고 합니다. 이 에피소드가 공포를 소재로 각 잡고 만들어서 그런지 괴담의 비주얼이랑 배경 같은 게 옛날 코난의 우중충한 작화와 잘 맞아서 그런지 무섭게 느껴진 에피소드였습니다. 근데 이게 앞서 말한 비주얼 깡패 사건들과 비교하면 그렇게 무섭다는 느낌은 없지만 이게 개인적으로 무서웠던 이유는 회차 때문입니다. 이게 더빙판으로 5기 1화 2화라 과거 투니버스 빠돌이었던 26살 보모씨는 그때 와 코난 새로운 거 하네 봐야지 하면서 아무 생각 없이 채널 고정하고 있는데 1화부터 이런 비주얼로 반겨줍니다. 안 무서울래? 안 무서울 수가 없죠. 그래서 그런지 개인적으로 기억에 남는 에피소드이면서 아직도 문말려 여사님급 비주얼 깡패 할아버지와 TV 속 여자의 모습은 지금 봐도 무서워서 여기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다음에 알아볼 에피소드는 코난 팬들이 일기에서 월광과 함께 레전드 에피소드로 손에 꼽는 34화 산장 붕대남 살인사건입니다. 시작부터 유니콘 코난은 보라우니의 동창회 같은 행사에 가고 있습니다. 동창회를 왜 이딴 데서 하는지 궁금하지만 그래도 산속의 산장에 가는 일행들. 근데 산장으로 통하는 흔들다리에 섬뜩한 비주얼의 남자가 서 있습니다. 섬뜩한 상황이지만 일단 베이브라님 수저의 마중을 받으며 산장에 도착하는 코난과 유니콘. 이 둘은 산장을 해서 보라우니 동창들을 만나고 얘기 중에 동창 중에서 죽은 사람의 이름이 나오니 몇 명은 표정이 굳고 한 명은 소리를 지르며 나가버리죠. 그런 상황 살아있는 유니콘이 신기한지 찌쩍거리는 초록머리띠. 그렇게 둘은 강제로 산책을 나가는데요. 그러던 중 천둥이 내리쳐 놀라 도망가는 유니콘. 허나 유니콘이 혼자 있을 때 붕대남은 유니콘을 공격합니다. 가까스로 유니콘은 붕대남에게 벗어나지만 그 직후 다리가 부서져 있었고 이들은 영락없이 고립되었습니다. 그리고 아까 소리 지른 치카코는 끔찍한 모습으로 죽어있죠. 이 에피소드가 무서운 이유는 다리가 무너져 생긴 밀실이라는 배경에 범인이 제이슨이나 나이트메어 프레디 같은 공포영화 빌런 비주얼인 것도 한몫하지만 제일 공포 요소가 되는 점은 코난에서 보기 힘든 고어함인데요.
이 에피소드의 살해 방법은 토막살인, 거기에 밀실이라는 요소로 인물들의 공포에 떠는 모습도 보여주고 모종의 이유로 범인은 미란이를 노리고 있죠. 이런 여러가지 요소에 제일 무서웠던 이유는 앞서 말한 고어 요소, 시체가 처음으로 발견되었을 때 토막나 있는 모습이었고 그냥 봐도 이게 현지에서 방송됐다고 의심갈 만한 수위를 보여줍니다. 거기에 몇몇 트릭 자체는 낚시줄 같은 간단한 트릭이지만 토막살인과 범인이 시체를 이용한 트릭은 엽기적이라고밖에 보이지 않아서 최고의 공포 에피소드가 아닌가 싶습니다. 이렇게 코난 초창기에는 으스스한 추리만 하라는 느낌을 주는 에피소드가 많았는데요. 그런데 지금까지 너무 오래된 에피소드만 봐서 마지막으로 최신화를 보면 마지막으로 알아볼 사건은 754, 755, 756화 더빙판으로 14기 9부터 11화를 차지한 붉은 여자의 참극 에피소드입니다. 이 에피소드는 내용 자체는 무서운 게 아니고 오히려 사건 전개 같은 게 3편으로 나뉘어서 공포보다는 잘 짜여져 있는 어느 정도 볼만한 코난의 사건 정도 느낌이지만 공포편에 넣은 이유는 그게 중요한 요소라고 할 수 있는 붉은 여자라는 소재가 섬뜩한 비주얼이라서인데요. 회상 같은 데서 중간중간 나오는 붉은 여자가 과거 유행했던 빨간 마스크 괴담에 빨간 마스크 같은 모습이라 얼탱이가 없어진 코난 최신화 사건들 중에서도 비주얼이나 내용이 괜찮았던 화수라고 생각이 드네요. 작화 자체가 깔끔해지고 밝아졌음에도 이 에피소드에 표현된 붉은 여자의 모습은 꺼림칙하고 으스스해서 만약 이게 옛날 어두웠던 작화 느낌이었으면 도서관이나 문말력급 정도는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오늘은 이렇게 누가 댓글로 해달라고 해서 코난 공포 특집을 해봤는데 솔직히 제가 청개구리 기질이 있어서 김전일을 해볼까 했지만 전일이는 대부분의 에피소드가 호러와 공포 요소가 가득해서 그럼 피해자가 개개끼였던 사건을 해볼까 했지만 거짓말 안 치고 90% 정도는 피해자가 쓰레기급을 넘어 폐기물급이라 추리하는 거 보고 있으면 전일이 보고 아닥하고 있으라고 하고 싶은 사건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코난을 했는데 앞서 말한 사건의 테마가 공포라서 무서운 걸 싫어하시면 기피할 만하지만 다 짜임새와 여러가지 요소들을 봤을 때 흥미진진한 레전드 에피소드라 다 한 번쯤은 찾아보시는 걸 추천하면서 오늘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